내가 이제 하다가 잠때 따는 소리 안 하고 문제 풀이에만 딱 신경 쓰면은 20개 샀죠. 자, 원의 방정식인데 봅시다. 원의 방정식. 자, 자취 방정식부터 나오겠죠, 원래가. 자취 방정식. 자취라고 하는 거는 뭐 흔적 이런 뜻인데,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점이 A, B가 있고요. 이거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만큼 되는 점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양으로 표시해보면 원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요. 이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를 우리는 자취 방정식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자취 방정식 구하게 되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여기다 붙이시면 거리가 나오죠. 이 거리가 r을 만족시킵니다. 양변 제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는 뭐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점이고요. 그래서 식은 하나고 지금 문자는 두 개이기 때문에 부정 방정식이 해가지고 이거 조건 만족하는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해들을 다 쓰지는 못하고 좌표 표면에다가 그림 상태로 뭐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똑같은 상황을 웹툰, 웹소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림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네, 도형이 그려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을 나타내 이놈의 해가 원을 방정식의 해가 좌표 표면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만약에 타원을 나타내면 타원의 방정식이 되고요. 포물선을 나타내면 포물선의 방정식, 직선을 나타내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모양을 그려보니까 어머 모양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 이름이 사람 방정식이죠. 네, 사람 방정식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네, 사람 방정식 어떻게 생겼는지 나옵니다. 네.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형수님은 19살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이제 나온 저 이름을 갖다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이제 유명 그 심장 모양 곡선 뭐 카드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그렇게 이름은 그런데 그거 갖다가 이제 사람 방정식 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잎클로버 모양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글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다. 중심이 X축에 있다. 등등등 해가지고 제약 조건이 있으면은 이제 A, B 이 숫자 중에서 두 숫자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한 숫자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다. 자, 봅시다 이제. 자, 중요한 거는 중심하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하고 반지름이 크거든요. 그래서 중심. 지름이 양끝으로 안 되니까 중심하고 반지름을 다 준 거야. 여기서 중심은요, 얼마냐고요? 여름에 딱 가운데 있는 점 있죠. 얼마? 2, -1. 얘가 중심이고. 중심하고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가지고 반지름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반지름 구한 다음에 2로 나눠가지고 반지름을 구하시든지. 아무튼 나는 R을 구할게요. R을 구하면은 6에서 2 빼주고, 여기서 2에서 마이너스 빼주면은, 자, 얘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 x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진짜 하나면 좀 틀리는 일이 좀 나오는데, 요놈은 반지름 5의 제곱. 이렇게까지 하면 끝나죠.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공식 암기 시켜주는 문제예요, 여기 있는 거는.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뭐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쓰는 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고 돼 있을 때도 얘를 갖다가
변형시켜가지고 이참수 변형시키는 거하고 비슷하죠.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 구하는 게 있고요. 자,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자, 원의 방정식 일반형. 네,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네,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때 나오는 대로 그냥 고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점이 있으면은 세 개의 점을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원은 하나로 이제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원을 결정해 주는데, 자, 어디다가 대입하냐면은 여기다가 일반형에다가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표준형에 있어서도 표준형에다가 대입하면 왜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표준형에다가 대입해도 왜 안 되나요? 아니, 숫자 지난번처럼 대입하면 모르는 거 A, B, R 3개, 미지수 3개 나오고, 여기다 대입해도 미지수 3개 나오고, 이거는 바로 표준형으로 구할 수 있어서 더 좋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A에 대해서도 2차, B에 대해서도 2차, R에 대해서도 2차예요. 여기다 대입하면 A, B, C에 대해서 1차고요. 미지수 3개짜리고 2차 일방정식이에요. 미지수 3개고 1차 일방정식이고요. 당연히 미지수가 똑같이 3개 되면은 2차가 되면은 겁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차 일방정식을 푸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2차 일방정식 너희들 풀어봤잖아. 또 풀고 싶어 그걸?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그거 짜증나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 공부를 할 때 2차 일방정식 문제는 애들 수학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다. 애들 인성 테스트하는 거다. 자,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얘기 있죠. x제곱 더하기 6x y제곱 마이너스 8y 는 필요한 거 얼마? 9. 필요한 거 얼마? 절반의 제곱 16.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중심하고 반지 문제 다 보이는 거죠. 2차 함수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줄줄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있는 숫자가 음수면 곤란하겠죠. 원이 아니죠. 변형시키는 혹은 이 부분의 숫자가 0이면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온 숫자는 문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자식은 시계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런 얘기들이 뒤에 등장합니다. 딱 문제 많네. 자, 외접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요거요.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요놈의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빗변에 중점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거 뭐 굳이 요 얘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얘기고요. 중학교 3학년 때도 요 원주각 부분에서 또 나오고요. 자, 그래서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외접원의 방정식. 자, 일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이 문제가 더러워지면 상당히 더럽습니다. 왜 더러워지냐면은 y는 2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기울기가 음수로 나오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얘가 좀 직각삼각형이라든지 하는 특수한 놈이 아니라면은 특수한 삼각형이 아니라면은 방정식 풀어가지고 3개의 점을 구하고 방정식 풀어서 연립방정식 3번 풀어야 돼요. 연립방정식 3번 풀어서 3개의 교점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형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3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으시고 변형도 해주시고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빡치는 문제죠.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은 아는데 시간은 어려워요. 자, 여기서 얘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의 기울기는 2예요. 그래서 둘은요. 다행히 직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황 파악하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놈의 중심은 여기 있고요. 얘를 갖다가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을 만들게 되니까 따라서 이 두 개의 점, y좌표가 2일 때의 점을 갖다가 찾아줍니다. y좌표가 2일 때 점 어떻게 되죠? y좌표가 2면은 x좌표는 4. 자, 얘는요. y좌표가 2 대입하면 x좌표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해서 지름이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와요. 반지름은 5가 나오고요. 중심은 얼마다? 4하고 마이너스 2가 중간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2 중심이 나오고 반지름이 5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을 뿐이지 아무 생각 없다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연립방정식 3개 풀어야 되고 그리고 미지세계짜리 연립방정식 또 풀어야 되고 그리고 개념 또 시켜야 되고 미쳐요. 사람의 짓이 아니에요. 자, 다음에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취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가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점이 있어요. A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점이 있어요. B점이 있는데 A, B 점을 갖다가 몇 대 몇으로요? 1대 2로 거리의 B가 1대 2가 되는 점들. 거리의 B가 1대 2로 만드는 점이 한두 개는 아니죠. 지금 한두 개는 아니에요. 자, 해봅시다. 자, PA 요거 갖다가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 쓰다 보면은 이 PA는 PB 어차피 제곱해 줄 거니까 자, 그래서 4배에 자, PA의 제곱 해줍시다. P하고 A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Y제곱은 PB의 제곱 X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정리해 줄게요.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마이너스 10X 4X제곱 플러스 8X 2항 해주면은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은 플러스 6x 3, 7, 21
x 플러스 3의 제곱 y 제곱은 16이니까 4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원이 나와요. 됐나요? 원이 나와요. 도형의 넓이 중심은 마이너스 3,0이고요. 반지름은 4가 돼요. 그래서 16파이가 되는데 원래 원의 정의는 뭐예요? 원래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자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점이 나오고 거리의 비가 똑같다. 그래도 얘도 원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의 또 다른 정의예요. 사실은 원의 또 다른 정의예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 자, 그래서 거리의 비가 m 대 n이다, 1 대 2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은 얘를 갖다가 이 두 점이 그어졌는데 두 점을 1대 2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1대 2 비율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 있어요.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어떻게 된다고요? 내용까지는 기억해 두면 돼요. 뭐다?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더라도 실제로 얘의 반지름만 구한다라고 하면은 저 내용을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내분점, 외분점 잡은 다음에 두 점 이용하고 중심 잡아가지고 또 정점 잡아가지고 중심 이용해가지고 쓰는 것보다 그냥 자취방정식 계산하는 게요. 계산해보면 얘가 더 빨라. 계산해보면 얘가 더 빨라. 실수도 안 나오고. 네,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중점 구하고 또 거리 또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질구레한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돼. 그러면 부호가 음수라도 들어갔다가는 또 헷갈리고요. 그것 때문에 좀 계산이 좀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이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도 알 필요는 있고요. 알아도 우리는 자치 방정식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원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게 있으면 쓰시는 게 낫습니다. 됐나요? 알겠냐? 연중아? 됐어? 자,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그냥 도형의 길이 반지름 정도만 찾는 거 혹은 지름 정도만 찾는 거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은 다음에 두 놈의 거리 구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걸 이용하는 게 내용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지만은 원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그 자체 방정식을 그냥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원의 방정식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문자를 좀 적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얘가 X축에 접한다. 얘가 X축에 접한다? 원이 X축에 접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접하든지 아니면 왼쪽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접하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자, 요 점의 좌표를 갖다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얼마? 네. 반지름 R 쓸 데 없이 B의 제곱 써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A, B, R 세 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문자 개수를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지나면서 다르게 얘기 또 하겠죠. 자, X축에 접한다.
써볼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ay는 마이너스 a제곱. 자, 이제 만들어야지. 필요한 거 뭐? 4. 4. 필요한 거 뭐? 9a제곱. 9a제곱.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8a 제곱 더하기 9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2,3a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3a가 바로 반지름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의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9a 제곱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네, a 제곱은 얼마? 8a 제곱 더하기 9는 a 제곱 됐죠?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 뭐 하나 좀 더 볼까요? 1219번.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냐고요? 자, 봅시다. 1,2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1,2 여기 지나요. 여기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어이구 이런 거 있는데 두 개 있다고? 두 개? 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게 되면 1사분면 있는 점이니까 a, 만약에 이렇게 이때면은 a, 마이너스 a가 중심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a, a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반지름도 a야. 어우, 좋다. 이제 지나는 점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죠? 네, 지나는 점이 있어요. 1,2 1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거 풀면 이제 a 값을 얻어질 텐데, 자,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는 a 제곱. 올라리요?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 돼서요. a 마이너스 1은 a 값은 1 또는 5래요. 응? 이거 웬일이지? 5라고요? 네. 5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굉장히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생각해내는데, 이것도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의 직관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이제 수학이 하는 역할이죠. 됐나요? 그래서 하나는 a 값이 1이고 하나는 5니까 중심이 하나는 1,1이고요. 하나는 5,5예요. 그래서 두 놈 사이에 거리 구하시면 되죠. 1,1, 5,5. 근데 직각이 능면 삼각형이니까 4, 4니까 얼마예요? 4루트 2. 이셨나요? 1대 1대 루트 2. 이용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 작년 유형 6번 문제. 여기 공통 현해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통 현해 방정식. 자, 뭐냐면은 원이 여기 빨간 원하고 여기 노란 원이 있어. 응? 보여요? 됐어요?
자, 봐봐요. 조금 더. 이렇게. 빨간 원하고 노란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지하게 많아요. 요런 놈도 있고요. 왼쪽 요런 놈도 있고요. 요런 놈도 있고요. 됐나요? 됐어요? 맞죠? 네. 요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꾸미냐면은, 요렇게요. 일반형으로 써야 돼요. 뭐뭐는 0. 뭐뭐는 0 돼 있는데, 요렇게요. 지난 시간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렇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외부에 주어진 요점을 지난다 라고 하게 되면 중학생처럼요. 교점 직접 구한 다음에 두 점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게 더 유리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 근데 이 방법은요. 직선에서 복잡했는데 자, 곡선에서 한번 봐봐요. 곡선에 여기 원에서 봐봐요. 원에서 빨간 원하고 노란 원하고 2차식이에요. 는 0, 는 0 돼 있는 거야. 2차식 플러스 2차식 돼 있는 연립방정식이에요. 교점 직접 구하려고. 당연히 어렵겠죠. 벌써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점 구했다가 쳐. 교점 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있는 이 점을 또 지난다. 그러면 점 3개 주어졌을 때에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건 연립방정식 또 풀어야 돼요. 장난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자, 얘는요.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 정확하게는 모든 원은 아니고 한 가지만 빼놓고. 왜냐하면은 교점을 갖다가 대입하면 이 식의 값도 0, 이 식의 값도 0 나오거든. 그러니까 교점에 잡혀 대입하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교점은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리고 k 값이 1이냐, 마이너스 2냐, 플러스 5냐 각가지 숫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원을 나타냅니다. 2차 계수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x 계수, y 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x제곱 계수, y제곱 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무조건 나타내거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원은 원인데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외부에 지나는 이 점도 하나 더 지나더라. 그 점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 k 값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k 값 얻은 거 가지고 이제 그때 정리해 주면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봅시다. 바로 이런 문제. 원의 교점하고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K는 아무데나 곱해줘도 상관없어요. K는 이쪽에다 곱해줄게요. 이쪽에 곱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K 값이 1이냐, 마이너스 5냐, 플러스 3이냐 각가지 숫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도형을 나타냅니다. 전부 다 원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전부 다 원을 나타내요. K 값이 원이다고. 제각각 다른 원이죠. 그런데 K 값에 따라 다른 원인데 그 중에서 1,0을 지나는 1,0을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1,0 대입하면 이렇게 됐죠. 1,0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K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됐나요? 자,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짜증난다 야. 양쪽에다가 2 곱해줄게.
곱해주고 나서 정리해보시면은 이 곱해주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뭐가 만들어지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은 0. 원의 방식 넓이 구하려면 표준형을 바꿔야겠네. 2x 1 필요하네. 9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지겠네. 자, 그래서 r 제곱이 13이니까 13파이예요. 되셨나요? 자, 봐봐요. 난이도가 증가하진 않았어. 근데 만약에 교점을 직접 구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더 쉬웠겠지만 여기서 이제 난감을 지는 거죠. 네? 물론 교점의 좌표를 갖다가 직접 구하려면은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제3의 식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이 식에서 이 식을 일단 빼주면은 1차식 나오거든요. 다시 또 네, 그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방법을 가지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원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의문을 어떤 학생이 가졌어요. 어떤 의미냐? 선생님 이런 질문할 때는 꼭 불손하게 눈을 세축하게 뜨고 이러지. 선생님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그래요. 이렇게 낚시받으세요. 독재를 내요. K가 선생님 딸이 그래요. 이건 안 되잖아요. 아이씨, 잠깐만. 할 때부터 그러더니 여태까지 아무튼 시비를 걸어요. 자, 지금 수학과 박사과정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나보고 수학 보시대요. 한테는 아빠를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한단다. 자, 좀 더 지나면은 네, 좀 달라지겠죠? 교과가. 자, 진수를 보시되나요? 자, 여기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요. 네, 이건 원이 아니야. K가 마이너스 1 되면. K가 마이너스 1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직선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직선이야, 직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K 값이 마이너스 1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점의 좌표를 갖다가 x1, y1이라고 하면 x1, y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식은 만족하지요. 그렇죠? 직선인데 교점을 대입하면 식이 만족한다? 교점은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 직선은 바로 어떤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직선, 이걸 갖다가 현이라고 그랬죠, 현. 네. 그래서 빨간 원에서도 현, 노란 원에서도 현. 그래서 공통 현의 방정식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자, 공통현 이 직선 위에도 있으면서 이 노란 원 위에도 있는 점을 찾게 되니까 이 1차식 갖고 있는 빼서 구한 이 1차식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이 1차식과 이 노란 2차식을 연립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까 요 놈의 교점을 직접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식에서 이 식 빼줘요. 빼주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런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현하고 요 식을 연립하든지 현하고 왼쪽 식을 연립하든지 이렇게 연립하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방법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좀 바뀌기 전에, 너희들로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의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있었어요. 2차 방정식 양이 반은 확 줄었어. 이런 약간 테크닉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의 길이. 현의 길이. 자, 원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현이 있는데, 이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직접 A역 B 점을 직접 구해가지고, 그래, 구할 수는 있어. 직선을 갖다가 원에다가 대입해가지고 2차 일방식 풀면 돼. A, B점을 구할 수 있어.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도 되긴 돼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해. 왜냐? 너무 일이 커지잖아, 이거. 그쵸? 일이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양쪽 길이가 저기 현을 2등분 하게 되니까 이 반지름 알고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놓고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AH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2배의 진만 나와요. 실제로. 볼게요. 실제로. 원이 있어요. 원 해보자.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4가 이쪽으로 이항됐고 4 양쪽 더해줬고 1 더해줬고, 그래서 x-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 상황을 표현해보자. 2, 마이너스 1 이러면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3이에요. 이런 원이 있는데, 자, 4x 플러스 3y 더하기 5. 적당히 그냥 이런 거. 연립방정식을 직접 풀려고 했다가는 상당히 고생할 거라는 거 눈에 보이죠? 개수가 나빠, 지금. 상당 분수식이 나옵니다. 자, 이 길이 직접 구하지 않고, 자, 이쪽 길이는 얼마야? 3이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이 얼마야? 2, 마이너스 2라고 그놈의 거리 구하면은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얼마야? 5분의 10. 그래서 2야. 봐, 훨씬 쉽잖아. 루트 5. 그래서 얼마야? 이 길이는 2루트 5. 훨씬 빠르지. 여기 연립방정식 풀 거 생각해보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어디 한번 숙제를 안 해온다거나 불성실하게 해봐. 너 이거 이렇게 구하지 말고 너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직접 두 점 사이 거리 구해. 이런 방법을 선택하라고,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숙제해. 이렇게 그냥 고생을. 참 애들 괴롭히는 방법도 같이 가지네요. 그러니까 애들을 괴롭히는 72가지의 방법.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하시죠. 이제 봅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점에서 만나느냐, 접하느냐, 아니면 안 만나느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려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
또 그림이 또 그려가지고 또 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두 점인데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었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계산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계산은요. 자,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가지고요. 2차식 나오면 판별식은 거의 만능이에요. 근데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 다음에 이런 2차 방정식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 다음에 판별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지. 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 마요. 네. 다만 어떤 종류의 2차식이든지 여러분들이 기하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원뿐만 아니고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거 등장하게 되거든요. 전부 다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부 다 싸그리 싸먹을 수 있는 슈퍼 공식. 됐어요? 슈퍼 히어로예요. 다만 가장 계산량이 적진 않아요. 자, 그럼 원의 경우에는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판별식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신 다음에 비교해 주는 겁니다. 떨어진 거리 D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은 안 만난다. 똑같으면은 반지름 D하고 R이 똑같으면은 접하게 되고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도 더 작은 값이더라 하면은 9점에 들어갑니다. 됐나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군데 이런 식으로도 써먹기 때문입니다. 아까 혈의 길이 잴 때도 점과 직선과의 거리 요걸 우리가 쟀잖니? 이용했잖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 방법의 한계는 뭐냐면은 아까 판별식은 만능이어가지고 모든 2차 곡선 타원, 쌍곡선, 포물선, 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오로지 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근데 1학년 때는 원밖에 안 나오거든. 다만 이제 2차식 나오면은 판별식 사용이겠죠. 이거는 판별식을 사용해도 뭐 그지 큰 문제가 없어요. 그치? 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D는 R 요거 사용하게 되면은 떨어진 거리가 2야. 자, 0,0하고의 거리 재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 이하고 이제 0,0하고의 거리 재면은 루트 2분의 K 이 값이 얼마? 2. 그래서 K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네. 판별식을 계산해도 간단하지만은 D를 사용하면 더 간단하다. 그래서 D는 R을 이제 열심히 애용해 주셔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제예요. 자, 똑같은 문제가 이런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봅시다. 여기가 루트 10 떨어진 거리 D를 재볼게요. 떨어진 거리 D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생겼고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0, 0 대입하면 되겠죠. 자, 얘예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k야. 얘가 얼마? 반지름보다도 작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k의 절대값이 얼마? 10보다 작아야 된다. 는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k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0하고 10 사이. 개수 몇 개? 20. 네, 너 그렇지 않구나. 그래 10. 그렇죠. 순간적으로 21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예능 감각이죠. 예능 감각. 이 촬영하고 있잖아. 예능 감각. 그쵸? 촬영, 카메라 이렇게 안 돌아가고 있었으면은 그런 실수가 안 했을 거야, 그냥. 예능 감각.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오답을 얘기했어. 여기 50내 하고 그냥 툭
뜨거. 왜 이러지? 뜨거 빠졌네. 뭐 이런 거. 자, 10번 차이가 없어. 왜 이렇게 쪼개놨어? 얘네들은 도대체 미쳤어. 쪼개놨어.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의 방정식 두 종류 있다. 접점이 주어질 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공식이 있고요. 자, 봅시다.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어요. 반지름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자, 물론 공식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mx 플러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공식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이다. y는 mx 뒤에 n을 갖다가 m에 관한 식으로 좀 써줘야 돼요. 주어지는 게 반지름 r도 주어질 거고 m도 주어질 거거든요. n을 m하고 r로 표현해 주면 되거든요.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했나? 판별식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입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라고요? 접할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접할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D는 R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지. D는 R 이용할게요. 어떻게 해요? 이거 방법을 기억해 줘야 돼요. 왜냐고요? 좀 이따 볼게요. 자, 얘하고 0,0하고의 거리를 재요. 거리를 재면은 이놈이 R이면 되겠다. 됐나요? R이면 되겠다. 그래서 n의 절대값이 얼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따라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공식 구하기 쉽다고 안 해보시면 또 안 돼요. 외워줘야 돼요. 자, 됐나요? 됐어요? 근데 이 공식의 한계는 뭐냐면은 중심이 반드시 원점에 있어야지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공식이 중심이 원점 위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줄 거냐? 네, 여기 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A, B만큼 이동시키면 되겠다라고 돼 있는데 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공식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좀 전에 이거 이용했던 방법대로요.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하고 똑같아. 됐어요? 이래서 그냥 새로 하는 게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저 외우는 것도 더 나아요. 됐나요? 됐어요? 새로 그냥 구하세요. 이거. 새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좀 전에 썼던 이 방법대로. 그래서 방법을 기억해 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은 봅시다. 좀 전에 이거는 판별식을 이용한 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접하면서 이놈하고 평행하다. 즉 기울기가 얼마? 이 점에 접하면서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됐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요? 2251번. 자, 그러면 어떻게 줘요? 공식을 일단 써주시고요. 공식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공식은 네, 써주신 다음에 R이 5, M에다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해 주시면 이제 끝나게 되겠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저거 도로 응?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인데 어. 2번밖에 네.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빨리. 자, 문제 보기 좀 잘못 만들었죠? 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공식을 까먹으면은 공식을 유도했던 바로 D는 안 이용해가지고 했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이용해야 된다 이거지. 자,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중심이 원점에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줘라? 그냥 새로 그냥 그 방식대로 D는 안 이용해서 새로 구하는 게 나아요. 자,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게요. 원 위에 있어요. 원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네. 접선의 방정식. 자, 원 위에서 되게 쉬워요. 이게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R이고요. 중심이 0,0이에요. 이 점 X1, Y1이라는 점에서의 점이 주어질 거예요. 이 점에서의 접점이 주어질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은 되게 쉬워요. X1, X 더하기 Y1, Y는 R이죠. 근데 이 공식은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식도 별도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요 빨간 직선하고 수직이에요.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x1분의 y1이에요. 0,0하고의 거리를 재는 지금 기울기를 재는 거니까. 그래서 요 하얀 놈의 기울기는 얼마냐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에요. 기울기 나왔고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지나는 점 x1, y1. 자, 저 공식이 안 나오는데요. 자, 볼게요.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항해 줄게요.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x1하고 y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r제곱 되는 거지. 자, 만약에 원점 위에 있지 않다면은 즉 반지름이 중심이 원점 위에 있지 않다면은 좀 전에 했던 방법대로 새로 구하시면 돼요. 새로 구하시면 돼요. 굳이 이 공식을 안 외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나오게 되겠고, 자, 없나요? 네. 자, 계속 나갈까? 그냥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접점 주어지는 경우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원위는 점이 나오니까. 자, 새로 구하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계산량이 좀 많으니까 이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오늘 공부할. 자, 두 개로 쪼갭시다. 이번에는 원 위에 원에 있는 점이 아니고 원 밖에 이 점이 주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첫 번째 방법은 이 점 지나는 점이 있거든요. 이 점 지나는 점 뭐 A, B 뭐 1,2라고 할게요. 외부에 있는 점이 1,2다 하면은 y-2는 x-1 에이씨 그냥 직접 계산할게. 이따가 자 두 가지 한 세 가지 방법 실제 문제 보고 합시다. 실제 문제 보고 합시다. 자, 방법 여러 가지 소개할게요. 6이 있는 점에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을 거예요. 접선을 그을 거예요. 자,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방법 1. 자, 여기에 3,-1 지나간다고 했었어. 근데 기울기만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우리가 안 해시켜. 기울기만 알면 돼. 자, 당연히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울기 겁나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얘하고 접하려면 떨어진 거리가 얼마여야 돼요? 떨어진 거리가 루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 루트 5. 반지름 만큼 나와야겠다. 그래서 D는 R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반형으로 꾸며야겠죠? Y 플러스 1은 mx-3m mx-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 자, 이제 떨어진 거리 잴게 0,0하고의 거리 잴게 m제곱 더하기 1 0,0 대입하면은 얘가 얼마? 그래서 요놈의 제곱은 됐나요? 됐어요? 이제 m의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이거 마이너스 돼서 그냥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됐어. 그래서 9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은 5m제곱 더하기 5 해가지고 4m제곱 더하기 6m 마이너스 4는 0 2m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2는 0 1, 2, 2, 1 여기 마이너스 m 플러스 2 그래서 m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거나 2분의 1 각각 이제 대입해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나요? 첫 번째 방법은 D는 R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 가장 귀찮은 방법인데 이 접점의 좌표를 아는 척 해주세요. 됐나요? 아는 척 하세요. 그러면은 x1 x 더하기 y1 y는 5야 5. 적별 방정식 구했다. 뭘 구하기는 x1하고 y1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x1하고 y1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 식이 있어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 원 위 있는 점이니까 이거고요. 그런데 이런 점이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1을 지나게 하는 x1, y1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선의 방정식이 어디 지나야 된다? 3,-1을 지나야 된다.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접점 두 개 나오겠죠.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점포하면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얘는 일단 피하고 싶어요. 연중아 왜 피하고 싶어 이거? 그냥 안 피하고 싶어? 아니 왜 피하고 싶어 이거? 이 방법은 좀 피하고 싶어 나는. 왜 피하고 싶지? 그렇죠.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2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성을 갉아먹는지. 그죠? 우린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수명을 단축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그러나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좋은 점은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은 왼쪽에 있는 데서는 이 접점의 좌표를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얘는 복잡하긴 하나 좀 귀찮긴 하나 접점의 좌표까지 추가적인 정보를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수학서에서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오면서 이 방법으로 못 박아버릴 거예요. 아니면 접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써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방법 세 번째 거. 얘만 나오느냐? 아니라 이거죠. 이 상태까지 쓴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이 상태까지 쓴 다음에 y는 어쩌고 쓴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한 배씩 쓰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얻을 것도 별로 없는 게 복잡하기는 더럽게 복잡하겠죠. 됐어요? 됐나요? 걔만 있느냐? 4번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뭐요? 사용 공식 중에서 기울기 할 때의 공식이 있었죠? 선생님, 기울기 할 때의 공식은 여기서 걔가 왜 나와요? 접점도 아니고 기울기 공식. 일단 기울기 공식을 써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지 당연히. 기울기 공식을 일단 쓰는데 자, 얘가 어딜 지나가야 돼요? 어디 지나가야 돼? 3, 마이너스를 지나가야 되죠. 요거 이야기해가지고 제곱해주면은 얘네. 그쵸? 네. 사실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야? 이 과정 거쳐서 나온 거잖아, 사실. 결국 같은 계산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됐나요? 됐어요? 네. 근데 이 공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하냐고요? 이때 필요해요. 이 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점이 주어졌는데 얘가 하필이면 어떻게 되더라? 수직하더라. 이럴 때는 방법 4번 얘가 필요해요. 여기서 구한 값이 M1하고 M2 두 개 나오겠죠. M1하고 M2 두 개 나올 거야. M1하고 M2 두 개가 나올 거. M1하고 M2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됐어요? 가까이 기울기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축은? 기울기 마이너스 수직이 여기 수직이 되면은 여기 3하고 이런 건 안 주어질 거야. A, B 이런 식으로 3,1 뭐 3,A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그럴 때 그 A 값부터 해봐라 라는 문제에서 이제 그때는 방법 4번 이 공식부터 출발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다 그때 따라서 다 쓸모가 다 있거든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기울기가 뭐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요거 기울기 뜬금없이 기울기 할 때 공식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1270번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14번, 15번, 16, 17, 18번. 얘네들 하고 조금 이렇게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문제들 해가지고 화요일에 또 하도록 합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합시다.